일상적인 연습에서 느끼는 의문. 케즈카 코이치. 질문. 손톱의 길이와 깎는 방법을 조언해 주세요. 답변. 손톱의 길이나 다듬는 법, 마무리 방법은 매우 심도가 깊어서 이것이 정답이라는 완벽한 기준은 없습니다. 손톱의 모양이나 두께, 약한 정도도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게다가 연주자의 기량이나 소리에 대한 취향 등에 따라서도 이상적인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타를 치는 한 평생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급 중급자 단계에서는 음질을 위해 손톱을 고민하기보다 손가락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아무리 예쁜 소리를 낼 수 있는 손톱이라 하더라도 줄을 튕길 때 걸려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은 무조건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점은 손톱이 길다고 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짧아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 끝의 유연성이나 관절이 뒤로 젖혀지는 정도가 손톱의 길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률적인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주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에 음질을 고민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쯤 되면 자신이 원하는 소리에 대한 이미지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손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기타 연주에 특화된 인조 손톱도 퀄리티 높은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 한번 시험 삼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 3도나 6도 연습이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카르카시 교본이나 테크닉 노트에는 3도, 6도, 8도, 10도 연습이 실려 있죠. 빨리 곡을 연주하고 싶은데 기본기 연습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기가 죽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모두 하나같이 정말 중요한 연습이랍니다. 3도, 6도, 8도, 10도 연습은 손가락의 컨비네이션뿐만 아니라 음감이나 지감을 단련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곡 안에서 자주 쓰일 뿐만 아니라 화음을 짚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연습이죠. 예를 들어 로우 포지션에서 C 코드를 소리낼 때 그 안에는 한 쌍의 3도, 두 쌍의 6도, 두 쌍의 8도, 한 쌍의 10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음정을 일일이 의식하면서 운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곡을 연주할 때 핵심이 되는 손가락 모양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운지 실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 3도, 6도, 8도, 10도 연습은 유효하며 특히 8도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곡을 치다가 이러한 예가 나타났을 때, 아, 여기는 6도구나 하는 식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3도, 6도, 8도, 10도 연습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질문. 연습곡만 계속하면 지루하지만. 답변. 연습곡은 기술적인 훈련을 겸한 경우가 많다 보니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도 10분 이해합니다. 선생님이 내어준 숙제라면 어떻게든 도전해보겠지만 독학하는 분들이 연습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온통 슬러뿐인 곡이나 음영의 변화 없이 중음만 계속되는 곡 등을 치다 보면 마치 훈련을 강요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령을 100번 들어올리는 근력 운동과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기술적인 연습곡이 음악적으로 지루하고 건조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습곡에는 표면적인 테크닉 습득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아이디어와 표현력을 탐구하는 과제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고전 시대의 연습곡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으로서 충분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매력을 이해하고 느껴보는 것 또한 연습곡을 공부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치 멋진 변주곡의 한 대목을 연주하듯 그 곡만의 아름다움을 탐색하면서 동시에 테크닉을 익혀 나가기를 바랍니다. 질문. 악기의 소리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습니다만 답변. 이건 저 역시 늘 느끼는 부분입니다. 악기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소리가 좋고 나쁨이 좌우되지만 매일 연습하면서 느끼는 이 미묘한 변화는 그날그날의 몸 상태나 악기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의 상태도 기분도 날마다 아주 다르다 보니 소리를 받아들이는 느낌 역시 매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날은 유독 줄이 팽팽하고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줄 높이가 낮아져서 누르기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악기의 울림뿐만 아니라 제 연주 자체도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게 느껴집니다. 귀가 먹먹하고 반응이 둔해진 듯한 기분이 들죠. 반대로 컨디션이 최고일 때는 악기가 온 방안을 가득 채우며 최고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혼자 대책 없이 자신감이 넘쳐날 때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 정말 좋다 하고 감탄하며 기분 좋게 연주하려면 악기를 잘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평소에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 또한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질문. 생각만큼 빠른 템포로 연주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답변. 늘 느린 템포로 신중하게 연주하는 학생이 제게 이대로 계속 치다 보면 언젠가 빠르게도 칠 수 있게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물론 꼼꼼하게 한음 한음을 소중히 여기며 연주하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손가락길을 찾아가는 움직임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면 이때부터는 마음을 굳게 먹고 템포를 확 올려서 연습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서 미스가 나고 다음 칠 곳이 생각나지 않아 뚝 끊겨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다시 느린 템포로 돌아가 연습을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템포를 올리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나아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내 손가락을 믿고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감각이니까요. 저 역시 암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거나 테크닉이 부족한 구간을 체크할 때 일부러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마구 쳐볼 때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아 엔진 회전수를 잔뜩 올린 채 달리는 느낌이죠. 그러고 나서 기어를 조금씩 가볍게 낮추어주면 매끄럽고 빠르게 연주하는 감각에 서서히 익숙해지게 됩니다. 마치 간장공장 공장장 같은 간장공장 공장장 같은 말놀이가 매끄럽게 잘 나오도록 연습하는 과정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즐거운 연습과 연주를 위하여